눌러놓고 그 다음에 플로팅 없애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셔서 아니 그거 다시 올려서 거기서 플로팅 시고 목소리 나온 책상 실점 올라가는 거 ESC 한번 눌러. 소리 이렇게 해놨죠? 네. 플로팅만 없애고 진행하시죠. 왜안 오고? 다시 하시죠. ESC하면 다시 올라오기는 해요. 자, 다시. 네. 저는 이제 랩장님께서 저한테는 이거를 같이 좀 공부할 수 있게 강의 형태로 사실은 얘기를 하셔서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 랭체인이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쓸 수 있는지를 이제 요거를 몇 개 반복적으로 하면서 각자 하시는 분들이 머릿속에 맵이 그려지고 이제 코드를 보면 지금 뭐 하는 코드고 지금 어떤 단계다가 이제 인지가 될 수 있게. 왜냐하면 저희 코드 짜다 보면 사실 긁어와서 따라서 하거나 또는 챗GPT가 좀 도와줘서 만들어주거나 이제 그러다 보니 단계 스텝은 밟지만 뭐 궁극적으로 이게 왜 하는지라거나 이렇게 또 다음번에 보면 또 새로운 거 같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랭체인 컴포넌트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쓰는지가 조금 저는 이제 스타일이 비슷한 류를 반복적으로 한 5개, 4개를 데이터만 바꿔서 막 돌려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깨우쳐지는 약간 그런 관점에 이제 공부를 좀 하고도 있고 뭐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제를 뭐 여러 개를 하다가 이제 머리에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태형 거에 그 정리된 컴포넌트를 그 PDF 열어서 보는데 이게 걔 갖고 헷갈리고 막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나오는 중요 컴포넌트를 제가 여기다 다 올려봤고 이 올리는 거하고 실제 내가 코드 안에서 쓰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른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 플로우와이즈에서 제공되는 이 기능들하고 이게 컴포넌트 수가 사실은 저쪽에서 랭체인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개수하고 이렇게 딱 맞지는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해보니까 이제 조금 감이 온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두 분 다 코드 안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여기 문서 로더 하셨었잖아요. 얘가 다룰 수 있는 문서 종류들이 뭐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PDF, 그다음에 웹베이스도 되고, 뭐, 다양한 파일들 다 이제 불러와 텍스트도 되고, 불러온 애를 이 문서로 읽어온 걸 이제 텍스트 분할기로 해가지고 쪼개는데, 얘가 이제 캐릭터 단위로 쪼개는 수도 있고, 텍스트를 리커시브 하면 텍스트 안에서 또 단위로 또 쪼개는 거여서, 다양한 예제들을 살펴보면 어떤 예제는 그냥 캐릭터 텍스트로 스플릿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예들은 최종으로 리커시브 캐릭터로 다 텍스트 스플릿을 했더라고요, 많이들. 그래서 제가 또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 캐릭터 텍스트를 쪼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개로 쪼개는 거고 리커시브로 돌리면 안녕 이렇게 각각 다 쪼개는 이제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리컬시브로 하면 사실 너무 많이 쪼개져서 의미적인 게 좀 훼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데가 있어서 캐릭터로 추천해라고 저는 자료에서 봤는데 의외로 이제 따라서 해보는 예제들에서는 리컬시브 캐릭터 스플릿을 많이 써서 사실 요거 선택하냐 저거 선택하느냐는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더 짧게 쪼개야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써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흐름을 보면 대부분 문서 로더를 통해서 로더 종류가 이제 많겠죠. 이게 URL을 해야 되면 아까 웹 로더를 가져오는 거고 PDF면 뭐 파일 로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문서의 타입에 따른 각각의 로더를 이제 설정해서 선정해서 이제 불러오면 그 내용을 읽어서 이제 텍스트 분할기를 캐릭터로 하든 리커시브로 하든 해서 쪼개요. 이제 쪼갠 걸 가지고 사실은 해볼 수 있는 게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대한 서머리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그냥 우리가 이 모델을 만들어서 채팅 모델이든 그냥 LMM 모델이든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에 스키마 이제 체인으로 연결을 하면 사실은 질의응답이 다 돼요. 그렇게 한 단계 가는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거를 좀 더 내용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면서 의미적으로 더 해석을 해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려면 이제 벡터 저장소 같은 거에
이제 인베딩을 시켜서 벡터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내용을 검색기를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내 가면 이제 이런 방법으로 쓰는 쪽 애들은 더 조금 잘 우리가 그 우리말을 더 의미적으로 더 이해를 잘해서 잘 검색해준다 이런 형태로 흘러가면 그래서 여기까지만 분할기해서 그냥 그 챗GPT하고의 모델 써가지고 하는 방법 아니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장해가지고 하는 방법 둘 다 가능해요. 근데 비교를 제가 해봤어요. 나중에 예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솔직히 저장한 거하고 검색기로 돌린 그 질문의 답하고 그냥 여기까지만 해갖고 저장된 내용을 갖고 LMS 모델로 질의응답한 거하고 답이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없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나중에 데이터들을 저장해놓고 재활용한다는 왜냐하면 매번 불러와가지고 매번 쪼개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의 저장하고 저장한 거 불러온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일 때 요 뒤에까지 가고 그냥 실시간으로 내가 어떤 일부 문서에 대해서 이제 뭐 챗봇의 기능을 쓰겠다. 그러면 거기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기능적인 차이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벡터 저장소하고 이 리트리버에 여기다 쓰는 애들이 뭐 크로마DB를 쓸 수도 있고 뭐 파스 쓸 수도 있고 여러 파인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뤄본 예제는 뭐 세 개 다 한번 해보는 것들이 각각 다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특성이 어떤 데이터일 때는 뭐 크롬을 쓰고 어떤 데이터는 뭐 파스를 쓰고 뭐 그런 가이드들이 좀 이렇게 그 분석해서 잘 보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미적인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모델 만들고 이렇게 데이터 분리해서 이렇게 인덱스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 체인이 얘네들을 엮어주는데 이제 얘네 그 뭐지? 플로와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체인 종류들도 여러 가지들인 거예요. 이렇게 엮을 때 어떤 거에 따라서 하느냐. 이제 그랬을 때 얘네들도 아까 맵니드스 주로 통으로 다 갖고 오느냐, 서핑 할 거냐, 잘라서 갖고 올 거냐 하는 이제 이런 그 옵션처럼 넣어줄 수 있는 거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가 구성해서 맵으로 보면 코드가 좀 더 잘 보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 그 마인드맵에서 노란색으로 제가 색깔로 표기한 거는 플로우와이즈에서 여기 애드 노드에서 하단에 있는 애들. 제가 이럴 때 보면 좀 집요한가 하긴 했어요. 좀 노가다로 다 쓰긴 썼는데, 그래야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노란색 부분은 실제 이런 큰 컴포넌트가 아까 같은 플로우와이즈에서 제공되는 하위에 이런 애들을 노란색으로 다 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쓰셔서 보시면 좋겠다는데 저는 약간 좀 교육적인 관점에 관심이 있어서 바로 랭체인에 예를 들어서 코드 이거 바로 주면 이해 못할 수 있는데 플로우와이즈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면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웹 문서 같은 걸 내가 하겠다 할 때는 이제 흐름적으로가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에 문서를 우리가 PDF를 읽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읽어오는데 내가 지정한 PDF를 업로드해서 읽어와요. 그러니까 읽어온 애들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텍스트 스플릿에서 잘라줘가지고 연결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베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인베딩 하는 종류가 오픈 AI 인베딩도 있고 허깅 페이스 인베딩도 있고 그러는데 오픈 AI 인베딩은 어쨌든 오픈 AI와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과금이 되는 거고 허깅 페이스 인베딩은 무료래요. 근데 기능적인 차이는 사실 두 개 돌려봤는데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저희 이제 수준의 인지로는. 그래서 이왕이면 돈이 좀 덜 들어갈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 다 해놓고 하나부터 포맷 해놓고 테스트할 때는 허깅 페이스 좀 돌려서 좀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베딩 종류도 이제 골라서 요게 이제 이 저장소 하는 이제 파이콘의 벡터 저장소를 어느 종류 거를 파스 쓸 건지 파이콘 쓸 건지 종류별로 골라서 엮어서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파이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얘네가 사이트 가입해서 프로젝트를 형성하고 그 프로젝트 안에서 API 키랑 뭐 ENV 값이랑 그다음에 인덱스랑 이런 걸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파시스나 다른 애들 거는 무료인데 얘네는 기본값 설정하면 무료고 뭐 조금 더 지원이 되는 그러면은 유료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상황만 보기 위해서 무료 안에서 프로젝트 설정했고 거기에서 이제 이 인베딩하고 이제 데이터들 이제
이제 벡터 DB로 저장하는 애들 변경을 이제 요걸로 연결을 하고, 아이고, 얘가 좀 미세하게 스크롤로 이렇게 확대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혹시 컨트롤 플러스 때문에 컨트롤 컨트롤하고 플러스 때문에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로 저게 요거는 되는구나. 저는 그냥 스크롤로 했더니 너무 커져서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서 갖고 한다고 하면 흐름상 코드 흐름에 보면 로더하고 텍스트 스플릿하고 그 다음이 이제 인베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벡터 DB화하고 최종으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LMM 모델을 오픈AI에서 이제 모델 지정을 해가지고 모델 지정을 해서 요것들을 결국은 저희가 이제 쿼리를 날리는 거잖아요.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기를 써서 쿼리를 날리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코드가 이런 이 UI 안에서 흐름대로 쫙 해주고 나서 흐름을 이해하고 뭐하고 뭐가 연결시켜서 체인을 돌리는지 이게 이해가 가면 이제 코드를 볼 때 이 흐름으로 쭉 흘러가는 게 좀 보이실 것 같아서 그렇게 두 가지로 이제 보시게끔 그렇게 자료에서 이제 공유를 했었는데, 저희 거에 제가 올린 거에서는 크게 이제 그냥 공부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요번 마인드맵은 이제 올려드려서 코드 잡고 보시고 마인드맵 보시면 이제 전체가 좀 머리에 무수화해서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쪽 실습에는 저희가 그냥 순수하게 요거는 좀 활용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그 랭체인을 쓰지 않고 그냥 오픈 AI에서 저희가 그 모델 만들어서 키오스크 챗봇을 넣어 이제 멀리서 맥도날드에서 주문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주문하면 좋은지 질의응답하는 그거를 이제 코드 레벨에서 모델 만들고 대화 이게 잡아주고 뒤에 요거 웹 UI 입혀가지고 웹창에서 질의응답 하게끔 하는 그런 예제인데 공부 중이라서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제 정리 차원에서 요거는 하나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랭체인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랭체인 쪽 실습으로 1번의 베이직은 순수하게 그냥 랭체인을 공부 차원에서 하려면 우리가 아주 기본에는 요 라이브러리 하고 이제 키 설정한 다음에 기초가 이제 LMM 모델 생성해서 간단하게 이게 모델 만들고 질문 던지고 요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요거를 채팅 모델로 이제 더 확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챗 모델을 가져오는데 여기에는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지정해서 프롬프트를 지정하고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얘가 이제 체인으로서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체인을 실행시키면 저희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볼 수 있다는데 제가 저희 쪽에 올려놓은 거에는 사실 점점점 코드 작성이라고 하는 게 공유한 파일에는 여기 제가 점점점으로 해갖고 직접 한번 타이핑 해보시게 사실 오늘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이제 그냥 핵심으로 스텝별에 해당한 것만 이제 복잡한 코드는 아닌 부분이고 핵심 워드만 제가 점점점으로 바꿔놨어요. 공유한 파일은. 그래서 직접 한번 쳐보시면 조금 더 이 스텝, 이 스텝, 이 스텝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하고 요거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 이제 기초 요게 이게 보이면 모델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기화 시킨 다음에 템플릿 만들고 그 다음에 체인 모델 이렇게 객체 생성한 다음에 두 개 엮어서 런 하면 되는구나. 프롬프트에 적용한 걸 런 하면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요랬을 때 이 정도의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이 체인 런을 돌릴 때 요 그 라이브러리 가져오고 이제 콜백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게 비용이 얼마인지 찍히거든요. 요만큼 작업을 했을 때. 요 부분은 제가 코드마다 항상 뒤에다가 넣어놔서 필요할 때 한번 체크해보서 어느 정도 나오겠다 가늠해보라고 0.00000 뭐 2달러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정도는. 그래서 이런 거는 네, 요거 짧아요. 그래서 이거 한 10줄짜리 네,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한번 이제 체크해보면서 보시라고 이제 그렇게 올려놨었고요. 사실 오늘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거의 주 부분은 이제 이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읽어서
분할하고 저장하고 검색기로 돌려보는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한 다음에 모델을 만든 걸로 트레인시켜서 요 내용들을 이제 질의응답 챗봇을 최종에 만드는 이제 그런 흐름을 이제 오늘 좀 전달하고 싶었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종류가 크게 제가 기본은 웹문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DF 문서인데 PDF 문서 챗봇 1, 2 두 개로 넣었어요. 그래서 읽어오는 그 방식, 그 로더를 좀 다르게 두고 세부적으로 뒤쪽에 질의응답하는 그런 걸 조금 그 다른 게 한번 해보는 거여서 같은 PDF지만 이렇게도 활용 저렇게도 활용하는 면에서 좀 보려고 두 가지 했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다른 분들 하신 코드를 좀 다 같이 내가 정리한 건데, 이건 텍스트 파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운받아서 그걸 또 읽어서 DB에 저장하고 검색기로 검색하고 하는 이제 요거 여러 문서 거,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하셨던 동영님 하셨던 유튜브 거 내용 URL로 해갖고 한 걸로 정리하는 이런 거였는데, 요 6가지를 제가 모두 동일하게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면 문서에 왼쪽에 이제 좀 목차를 보시면 여기 첫 번째 거에만 간단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뭔지, 로더에 어떤 종류 할 수 있는지, 뭐 스플리터 왜 이렇게 하는지, 임베딩 과정에서 어떤 임베더 이제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만 문서가 있고 다른 데는 이제 그냥 코드로만 쭉 진행이 되는데 전체 다 스텝을 모두 마쳤어요. 첫 번째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API 세팅하는 거. 두 번째는 일단 먼저 문서를 갖고 와서 요약하고 이제 텍스트 분리하기. 여기 부분이 이제 2-1, 2-2-3 이렇게 해서 모두 동일한데 여기까지가 끝나면 바로 챗봇 그냥 그 LMM 모델 만들어서 챗봇으로 하면 내용 문서에 대한 우리가 세팅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임베딩으로 해서 벡터 저장을 하고 하는 3번의 단계가 들어간 예제도 있고 없는 예제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내가 만든 걸로 이제 그 채팅을 해보는 거가 최종의 목적인 거잖아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챗봇을 사용할 때 요거 예제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2번 단계까지 한 거에 해당하는 그 채팅. 요 두 번째 거는 3번에서 저희가 이제 벡터 DB에 저장한 걸 불러와서 채팅.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구분을 했는데, 요 목차가 보시면 얘네 같은 경우도 구성을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단계별로 했는데, 중간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더 봐보면 어떨까 하는 것들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모두 구성이 같게 전부 다 5개 예제를 다 맞췄거든요. 이제 이거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제 경우는 이제 코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첫 번째 같은 경우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맨 위에 요거는 하나씩 넣어놨어요. 이제 로더를 나는 이제 웹이니까 웹 요거 쓰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 불러온 것들에서 서머라이즈 할 건지 안 할 건지 밑에가 좀 구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스플릿에 요걸 쓸 건지 요걸 쓸 건지 인베딩 할 때도 허깅 페이스 거 쓸 건지 오픈 AI 쓸 건지 이제 벡터 저장을 할 때도 밑에 이제 파시스를 쓸 건지 아까 같이 뭐 파이썬을 쓸 건지 뭐 이렇게 종류들을 여기서 이 예제에는 이제 요걸 썼다 하는 것들을 하고 최종으로 이제 채팅할 때는 챗모드를 챗 오픈 AI를 쓸 건지 그냥 이제 LMN에 있는 그 기본 할 건지인데 지금 이 플로우와이즈로 그래서 요 단계들을 다 나타내 볼 수가 있는데 하나 안타까웠던 거는 뭐였냐면 얘가 그 LMM 모델로만 그냥 오픈 AI에서 불러오면 GPT가 지원이 안 되고 텍스트 뭐 API 뭐 그거가 기본 값으로 그래서 최대 채팅 모델로 갖고 와야 GPT 터보 3.5만 이 플로우아이즈는 지원이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모델 이거 할 때 원래는 두 가지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 이런 경우 최트로만 해야 여기가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원이 딴 것만 기본 것만 돼서 성능 부분은 좀 있고 하나 재밌는 거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드 레벨에서 돌리면 내가 세팅한 그거에 대해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는 그 이상의 이제 뒤에서 돌아가는 그냥
그 GPT하고 하듯이 더 확장돼서 대응을 더 많이 해주더라고요. 플로와이즈에서는. 그래서 뭐 프로그램 레벨로 안 들어가고 이 랭체인이라는 걸 이해하고 좀 써보고자 하는 그쪽에서는 이거 쓰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컴포넌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 종류별로 그런 벡터 DB도 뭐 뭔지 사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코드화에서. 근데 다양하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맵에서 조금 기억하시고 익히시면, 요 노란색이 다 그 부분이니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 이제 그래서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보면, 네네. 저기 이제 빵용 출력상 네. 링크 남겨주시면 네. 아, 제가 이제 예전에 공유했던 거에는 사실 이거를 다 있어서, 요번에는 이제 구조로 공부하는 것만 이제 좀 저기 하려고, 그럼 여기가 또 길어질까 봐 일단 뺐는데, 여기서 필요하면 이제 다시 넣어놓을게요. 이게 두 번에 두 번도 정리한 걸 봐야 네네. 이게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네네. 사실은 이제 그 빵형은 그냥 테스트해가면서 막 내용을 보는 위주로 해버려 한 게 있어서 순서나 위치나 이게 제가 완전히 이해한 형태로 바꿔버려가지고 좀 완전히 다른 느낌일 수도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요 단계 다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 단계 하고, 그냥 참고로 동영님 거 예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데 보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에 공부를 막 이렇게 자료만 안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사실 헷갈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하다가 이 부분에 임포트해서 오픈 AI 키를 이렇게 세팅을 하면 원래 동영님 여기에 보면 그 코드에 그 뭐지? API 막 아니 뭐지? OS 뭐 불러와서 뭐 세팅하고 하는 그런 코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여기를 그냥 값으로 변수로 입력하는 식으로 ENV에다 안 넣으면 모델을 생성을 할 때 여기에서 오픈 AI 지정하는 값 안 넣으면 에러가 또 발생하거든요. ENV에 넣는 식으로 안 하면. 근데 이거 저기 위에를 그렇게 세팅을 하면 그냥 여기에 가로만 해도 디폴트 모델이 적용이 되고 얘가 디폴트 템퍼레처 적용하고 디폴트 오픈 AI가 그냥 불러오고 하는 거였는데 뭐 차이지라고 한참 이거저거 돌리다 보니까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위에 그 API 지정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여기에다가 해놓으면 얘가 알아서 환경 정보값에서 읽어오기 때문에 여기 안에 굳이 이 모델 생성할 때 그냥 요렇게만 빈 값으로 해도 얘가 기본값이 다 먹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정을 다 해야 오류가 안 나고 뭐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음. 어쨌든 그래서 자료 보실 때 보면 기본이 첫 번째 단계에 하려고 하는 게 일단 문서 갖고 와서 요약하고 텍스트 분리하기 요거예요. 요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일단 여기서도 모델 생성한 것들 나중에 체인 넣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오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로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쪼개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일단 갖고 왔으니까 서머라이즈 하는 기능. 그래서 동영님 같은 경우 맨 밑에다가 그 서머라이즈 하는 걸 한번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일단은 불러와서 내용 저장된 거 서머라이즈가 일단 스텝이에요. 그 이후에 그걸 이제 더 인베딩해서 분석 이제 벡터 DB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한 스텝이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요런 세 종류가 다 모두 다 동일하게 요 스텝에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PDF 말고 여기 URL인데, 그래서 이거 PDF라고 써놨지? URL인데 보니까 네네 여기 네, 어쨌든 요 케이스는 이제 URL인데 다른 문서 보면 요게 PDF예요. 그래서 이제 뭐만 바뀌느냐, 요 로더만 종류가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그래서 불러오는 그 변수를 다 동일하게 했어요. 이쪽 로더든 뭐든 간에 읽어오면 다 다큐멘트에 담는 걸로 했고, 이제 이 다큐멘트 안에 이제 읽어온 것들 문자 길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하나만 읽어왔는데 PDF 같은 경우는 단락으로 돼 있으니까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텍스트 여러 개 파일 읽어오면 또 그 개수만큼 이런 건데, 이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서를 스플릿 할 때 이렇게 캐릭터 요렇게 하면 얘 개수하고 같아요.
근데 이제 리컬시브로 자르면 요 안에 있는 거를 단위로 얘가 더 잘라줘서 개수가 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런 두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라올 때 이제 오버랩을 뭐 주느냐 안 주느냐인데 상당 부분에 많은 예제들이 그냥 0으로 놓고 한 1000개 정도로 자르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상 여기도 사실 제가 다 점점점으로 해서 올린 문서들은 직접 해보시게 이렇게 코드했는데 지금 이제 실행 제 걸로 이제 돌리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다 이제 잘라놓고 이 잘라놓은 게 이제 낙스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제 담겨져 있는 얘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약하는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요게 이제 모델 챗 모델로 해가지고 얘가 제공하는 거에 체인 타입을 맵 리듀스로 잘라서 이렇게 가져오는 걸로 해서 이 로드 서머라이즈를 하면 내가 읽은 내용에 대한 이제 서머리를 얘가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서머리가 나오는데 기본이 내용이 영문이면 서머리 체인 안에 들어있는 게 영문이고 뭐 그래요. 근데 내가 내용이 그 문서가 영문이어도 그 요거에 담겨져 있는 이 컨센스를 좀 해주라고 하는 요 부분 서머리가 설정 안에 들어있는데 얘를 in 코리안으로 바꿔줘 라고 해서 리플레이스를 시켜버리고 얘를 서머리 체인에 담으면 그러면 내용이 저기여도 한글로 서머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우리가 PDF 같은 거 장 페이지인데 읽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넣고 돌리고 서머리를 한글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옵션은 뭐 내가 그냥 영문으로 서머리를 정리해서 보겠다.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만 적용해서 그냥 요거 찍으면 되는 거고 내가 한글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루틴이 그냥 다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게 과금이 많이 되니까 읽어온 이제 닥스에 대한 것들을 일부분만 이제 읽어와서 이제 체인에 돌려서 결과를 보는데 요거 그랬을 때 요만큼 돌렸을 때는 이제 과금이 얼마인지 이제 보고 싶으면 요 루틴 넣어서 하면 되는데 이건 웹페이지여서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돌렸을 때 뒤에 보면 제가 아까 한번 돌려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 계속 얘가 서머리인데 한글로 이렇게 중간중간 해주고요. 맨 끝에 금액이 뭐 이런 토큰에 요 정도, 요런 웹페이지 하나에 대해서는 뭐 요 정도 된다. 그래서 읽어온 게 이제 뭐 뉴진스에 대한 이제 뭐 서머리를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걸 이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보고 아냐? 이제 빵이어가 자료 보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서머리 체인 안에 있는 값들을 찍어봐라 해서 이렇게 보면 요걸 조금 더 아래 더 상세히 들어가서 LMN 체인 부분 안에 있는 거를 또 좀 상세히 나타내 봐라. 그리고 그 LMN 체인 안에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더 아규먼트를 보아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 컨사이스가 서머리라고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요거를 요렇게 아까 리플레이스로 바꿔주면 코리안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그 안에 읽어온 닥스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변경하고 싶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 들어가서 변수값을 찾아내서 리플레이스에서 변경을 하면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게 있어서 요거는 사실 뭐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추가는 넣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어떤 로더로 데이터 읽어온 게 지금 이제 스플릿 해가지고 닥스에 지금 담겨져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내가 간단하게 한글로 서머리를 좀 보고 싶다 하면 방금 그 과정까지 이제 진행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요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앞에 단계 계속 하지 않고 저장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인베딩 시켜서 벡터DB에 저장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이때 많이 쓰는 게 대부분 이제 오픈AI 인베딩을 쓰는 예제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찾아보니 요거는 어쨌든 오픈AI 쓰는 거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허깅 페이스 이제 인베딩은 무료다. 라고 해서 요걸 쓰든가 요걸 써든가 이제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베딩한 애를 갖다가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요 파시스 얘도 무료여서 아까 같은 파인콘 같은 경우는 조건에 따라서 유료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벡터화 된 걸로
이제 저장하는 매체로 요거 두 가지를 선택. 그래서 요 부분은 모든 5가지 예제 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거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두 번째 예제는 뭐 파인 컷 써봤고 세 번째 예제는 뭐 딴 거 써봤고 뭐 이런 식으로 크로마 DB 써봤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나씩 다 다른 예제들을 다뤄봤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코드를 보시면 좀 비교나 뭐 보실 수는 있을 텐데 사실 저는 비교해서 성능까지는 특정 기준이 없어서 현재는 그냥 이렇게 사용법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다양한 걸 써보는 걸로 물론 위에다가 어떤 데이터 성격일 때는 파스가 좋고 어떤 건 파이콘이 좋다 하는 건 점색을 해서 정리를 해서 넣어놨는데요.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하는 두 가지 인베딩하고 벡터DB 하는 라이브러리 가져오고 이제 방법은 요게 이제 인베딩 하려고 하는 객체 생성하고 요 인덱스를 만드는 건데 그동안 이게 왜 있는지를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이제 여기를 하니까 아, 요 녀석을 만드는 거구나. 읽어서 분할해서 저장하고 인베딩에 저장해서 해서 인덱스로 다 이 모든 걸 엮어주는구나 해서 이 인덱스가 요 인덱스인 게 이제 조금 예, 여기에 그래서 내가 생성한 벡터 DB 여기 거기 안에다가 어떤 종류로 인베딩 넣고 이제 텍스트 스플릿은 사실은 이제 쪼개서 넣지 않을지 요 부분들은 이제 얘가 인베딩을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멘트가 막혀 있는 경우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 그 GPT 원리로 봤을 때 음, 한 개, 그러니까 나는 가방에 나는 맛있는 거 먹는다면은 나는 하나로 짜는 데가 있고 나는 맛있는 거 이렇게 짜는 데가 있고 나는 맛있는 거 먹는데 이렇게 짜는 수가 있어. 그래서 저 synthesis 한다는 것 자체가 왜 그렇게 짜느냐면은 이게 LSTM이라고 저기도 있는데 단감기 기억에서 이게 원래 오랜 데이터가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그 잊어버리는 거가 좀 덜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저게 그 역할로만 들어가지고 텍스트 스크린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각자 인베딩 아니 그 벡터 DB 어떤 종류를 쓰는 거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생성된 것들을 저장 로컬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파식스에서 얘네가 지원하는 이제 뭐 이름 그냥 얘는 그냥 이름 지정이에요. 이름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건데 얘가 저장되는 확장자가 이제 얘네 쪽에서 읽어오는 그런 요 밑에 보면 좀 있는데 이 인베딩 하는 앱 내가 저장한 이름대로 그냥 로컬에서 불러온다 이름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기까지가 벡터 저장인 거라서 5개 예제마다 요 3번 단계가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다양하게 여러 종류로 한번 해봤기는 했어요. 그래서 최종은 우리가 결국은 만든 거는 챗봇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챗 모델을 주로 써서 요거 이제 모델 네임을 지정을 안 하면 디폴트가 그 텍스트 어쩌고저쩌고 개단치 그 녀석이어서 뭐 안 써면 돌아가요. 안 써도 돌아가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거 지정을 해주면 요 모델로 돌아간다는 거고 그래서 제 챗을 저게 네. 4버전 쓸 거가 4버전이고 네. 네. 그 과금에 해당하는 거는 저 API에서 바로 그냥 과금. 네, 아까 뭐 이렇게 돌리는 녀석들 거기서 이제 읽어오는 거 그 모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저거에는 저거 4버전으로 사실 제가 5개를 구조를 같이 맞추느라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엄청 많이 돌려서 겁나서 더 사는 못 넣겠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왜냐면 제가 조금 바꿔보고 또 돌려보고 조금 바꾸고 너무 많이 돌려봤거든요. 나중에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 어, 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우리가 원하는 건 챗봇을 만드는 거니까 네. 어디? 4버전으로 돌릴 필요 있어. 까먹었어. 네네네. 일단 3.5만 네네네. 네. 그러면은 저것도 이제 논문화 된다고 하면은 3.5와 4버전의 차이. 이걸 좀 이따가 5.0 나온다고 얘기가 있어. 나오면은 아마도 5.0 돌리면 이제 그 버전별 차이 이쪽으로도 논문 하나 나오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낙스 들어있던 녀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 만들면 이미 그 인덱스 만든 거 갖고 여기서 이제 돌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 아까 내가 만든 인덱스에 대해서 이렇게 돌려서 질의응답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저장한 녀석 다시 로드 해가지고 이제 그 녀석을 가지고 인덱스 해서 그걸 질의응답을 해도 뭐 거의 바로 아까 요 위에 거는 그냥 위에서 만든 인덱스 바로 활용한 거고 밑에 거는 저장한 DB 거를 다시 불러와서 인덱스 이제 새로 설정해서 이제 하는 거 두 가지 타입으로 채팅 이제 해보도록 이렇게 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웹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PDF인데 그 관점으로 같이 그대로 보시면 여기 똑같이 1단계는 설치하고 키 설정하고 자, 여기가 이제 그 문서 가져가고 요약하고 텍스트 분리하는 건데, 이제 로드하는 종류만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스플릿 하는 것도 요거 할 건지 요거 할 건지 선택하기 위해서 두 개 다 이제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머라이즈 하는 부분들, 요것들이 이제 들어가요. 여기 부분에서 제가 이 PDF 문서 가져오는 거를 2-2하고 3하고 두 가지로 넣어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 데미안 이제 거기 파일 같이 올려놨어요. 그냥 뭐 어디 링크 적으려다가 자꾸 깨지기도 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파일 다운받아서 그냥 올려서 썼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로드를 해서 읽은 거에 얘가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하면 그 PDF에서 읽어온 거 안에서 페이지 안에 내용만 다 해가지고 하나로 텍스트로 잡아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떤 이제 장점이 있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보통은 로더로 읽어와서, 이 캐릭터 텍스트 스플릿 해가지고 닥스에 집어넣으면, 요렇게 해서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처럼 읽어와서 텍스트만 긁어와서 얘가 이제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는데, 얘한테는 순수하게 텍스트만 들어가 있는 거고, 요 방법으로 하면, 얘한테 하면 사실은 이제 데이터 구조 안에서 읽어온 모두 태그니 뭐니 사실 다 닥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내용을 이제 요약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모델 한 거 안에서 얘가 서머라이즈 하는 체인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여기도 컨사이스로 한글로 바꾸면 서머리를 이제 한글로 해줄 수 있는 건데 이 서머리 된 거를 다시 이 Analyze Document Chain이라고 해서 그걸 또 분석해주는 또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안에가 아까 태그들이 들어가 있으면 Analyze를 얘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적용이 되려면 얘처럼 그냥 순수하게 텍스트만 다 긁어온 데이터 있잖아요. 로 텍스트. 요 녀석을 적용을 해야 얘가 이제 요 밑에 로 텍스트를 이 서머라이즈 다큐멘트 체인은 여기 애널라이즈 요 기능을 적용을 하려면 태그가 없는 녀석을 해야 돼서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닥스로 읽어온 거 안에서 페이지를 찾아서 그 페이지 안에 내용만 이렇게 가져오는 걸 한 번 더 생성하면 저렇게 안 해도 될 텐데 몇 번 시도하다가 자꾸 에러가 나고 내가 원하는 그것만 딱 못 긁어와서 할 수 없이 일단 얘는 어떨 때 써먹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땡따로 요렇게 로드를 해가지고 텍스트만 담겨 있으면 예, 애널라이즈 요 함수를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얘는 코멘트 맞고 그냥 서머리 체인으로만 돌려서 고생하셨어요. 네네네. 어, 네, 20분 오셨어. 어, 우와, 다 오셨어. 지금 중간에 애매하니까 하던 걸 빨리 쪽 내고, 깊은 날에 나가서 하시는 걸로. 네, 거의 다 끝나갔어요. 그래서 코드 아마 보시면 앞에 문서와 구조가 거의 동일한데, 요렇게 하는 차이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로우 텍스트 사실은 다 하면 뭐가 하나가 있냐면, 저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과금이 될까봐 대부분 이렇게 낙스 전부 다가 아니라 뭐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읽어와서 밑에 서머리를 돌리면 얘가 제대로 서머리 못해요.
못하는데 이거 네. 네. 근데 이 로우 텍스트 같은 거 제가 어쨌든 무식하게 저기 전부 다 PDF 읽어가지고 텍스트만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제 그 녀석을 해가지고 뭐 써머리를 하면 써머리를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데미안 책 읽어가지고 지금 얘가 계속 써머리를 했는데 중간에 아까 뭐가 에러가 났는지 지금 잘 안 돌아가 있어요. 갑자기 앞에 거 돌린 거에 지금 충돌이 난 것 같아요. 닫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에 연윤석 같은 경우도 허깅 페이스인데 여기는 이제 요거 방법으로 해서 똑같이 저장하고 이제 챗봇 모델 만들어서 이렇게 질의응답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쭉 해서 이렇게 분석한 걸로 해서 질문을 던지나 그 다음에 그냥 모델 만들어서 그냥 챗 모델로 질문을 던지나 사실 4-1하고 4-2라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서머리로 저장한 거 뭐 내놓고 분석해갖고 그거 모델 벡터 DB에 있는 걸로 질문 던지나 그냥 챗 모델 만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답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아 그냥 벡터 임베딩하고 벡터 DB를 만드는 건 추후에 계속 내가 그 분석한 내용들 더 같이 지속적으로 쓰기 위한 목적성이 좀 더 크겠다라는 생각이 모르겠어요. 뭐 질문을 좀 더 정교하게 던져봐야 될 수도 있긴 한데 적어도 몇 가지 질문 던진 거에서는 좀 그랬었고요. 아마 이제 굳이 비교만 조금 더 해드리자면 요거 같이 하는 거였는데 얘는 어떤 차이로 하나 더 해본 거냐면 얘는 이제 파인콘을 써서 하는 케이스여서 같은 PDF 파일 갖고 와서 하는 거였는데 저장하는 거 오픈 AI 쓰고 파인콘 쓰는 케이스 그래서 요거 좀 차이해서 보시라고 하나 더 해봤고 요거 이제 랭귀지 같이 질문 던지는 것들도 쿼리를 이제 영어로 던지면 영어로 얘기해 주고요. 한국어로 던졌더니 이제 잘 못하더라고요. 얘가 요 똑같은 질문을 이제 한국어로 던지면 이게 뭐 잘 못했는데 요 분석해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결과가 크게 차이가 없었더라.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아마 보시면 방법적인 흐름은 다 동일하게 갔어요. 동일하게 갔는데 제가 이제 뭐 인베딩 툴을 좀 바꿔보고 그 라이브러리를 바꾼다거나 뭐 벡터 DB를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용법 그다음에 이제 검색기 적용해 보는 거 이런 걸로 기준을 보시면 다 동일한 변수를 썼으니까 이게 2단계가 2단계구나 하고 좀 정리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가 아마 요거만 유튜브 요거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병영님이 아니고 동영님 올리신 자료를 그 방금 했던 그런 프로세스로 똑같이 제가 그 단계를 정리를 했거든요. 흐름을 바꿔서. 그래서 여기도 라이브로 1단계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첫 번째가 문서 갖고 와서 요약하고 하는 건데 그 함수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쪼개기가 좀 애매해서 여기는 스텝을 좀 같이 넣었어요. 요게 같이 로더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쪼갠 거를 이제 인베딩 선언해서 바로 갖다 저장하고 하는 요 함수를 한꺼번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인베딩 모델 만들어서 요거를 갖다가 여기 돌리는 걸로 이렇게 했고 이제 뭐 영어 지원하는 거 URL 하는 걸로 이렇게 닥스에다가 최종 우리가 원하는 거 이제 닥스에 집어넣은 거였잖아요. 앞 단계에서도. 요걸 가지고 닥스가 여기 있으면 저희가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제 서머라이즈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루틴을 집어넣으면 얘가 영문 내용이어도 알아서 한글로 서머리를 이렇게 해주더라. 네. 네, 저도 이제 이쪽으로 거의 공부 많이 썼는데, 뒤에 위에 저 위에 셀에, 저 위에 거기 셀에 뒤쪽에 그 아이디가 있거든요. 앞에 다 똑같아요. 매치 11부터 여기까지 똑같으니까 저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추후에는 아이디가 넣는 걸로 할 건데, 네네. 뒤쪽에서 저게 자리수가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이썬에 그 룸스 인덱싱으로 저거 어느 정도 딱 뽑아오면은 네 그래서 아이디 값만 해서 코드에 딱 집어넣는 방법. 이해했어. 네, 그러면 좀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요약하는 부분은 하여튼 요런 그 영상 하나에 대해서 닥스로 들어온 이 녀석 하는 거는 서머리 해보면 이제 비용이 뭐 요 정도 이렇게 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영문 이제 유튜브 영상이었지만 요게 이렇게 간단히 한글로 내용 요약을 해줄 수 있어서 솔직히 저희가 논문 일일이 다 보고 영상 영어로 된 영상 다 보기 좀 그럴 수 있는데 이 코드 돌려서 그냥 결과적으로 이제 서머리 한글로만 쭉 볼 수 있게 그냥 개인적으로 유연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챗봇을 결국은 만드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질문 던지는 거에 대해서 원래 기본적으로 병현님이 이제 영문으로 템플릿을 이렇게 그 프롬프트를 사용할 걸 설정을 하셨는데 여기를 한글로 설정을 해주면 얘가 질문을 한글로 던져도 밑에서 이렇게 그냥 한글로 대답을 해주고요. 영문으로 던지면 영문으로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을 할 수 있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 예제도 이제 기존에 원래 이제 함수로 아예 짜셨기 때문에 제 스텝을 다 쪼갤 수는 없었는데 큰 행위 단위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좀 분리를 했는데 그래서 자료를 같은 뭐 어떤 접근 방식이잖아요. 접근 방식인데 데이터만 바꿔서 요 한 네다섯 개만 한번 쭉 같이 해서 보시면서 플로아이즈와의 그 여기 같이 설정하는 요 단계 흐름하고 그다음에 랭체인 여기 맵에 있는 기능의 위치 요 같이 위치 짓고 하시면 저는 이제 좀 이 구조가 머리에 좀 들어와서 이제 함수나 어떤 옵션 값들이 이제 조금 혼란스럽지 않게 조금 좀 자리를 잡은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로 응용을 해서 뭔가 새로 만들고 아직 그것까지는 이제 생각은 못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도 이게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뭐가 뭔 놈이 어떤 놈인지 요거가 일단 제 개인적으로 목적이어서 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좀 정리가 돼서 요거 한번 시간 내셔서 이렇게 같은 루틴으로 보시면 좀 머리에 들어오시지 않을까 해서 뭐 강의 위주로 얘기를 하셔서 그냥 이렇게 접근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하고 있고, 네. 제가 조금 이제 코멘트 몇 개만 드리면은, 네. 오토GPT랑 차이를 논문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오토GPT는 자동으로 뭔가를 더 해준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동 코드에 그래서 어떤 식의 루틴들이 더 들어가길래 오토GPT가 좀 좋은 그런 쪽으로 자동으로 어떤 부분은 더 자동으로 해서 결과물이 더 좋은지도 이런 쪽으로를 비교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PDF 부분까지는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이런 게 들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개 넣을 수도 있고 다 있어요 예제도.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오토GPT 얘기를 좀 했는데 오토GPT에서 어떤 미션을 주잖아요. 얘도 미션을 줄 때 순서 유사도 네. 가중치 이쪽 라인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음. 거. 그래서 이 문서와 이 문서가 어떤 참조를 하잖아요. 네. 그 논문을 많이 이제 아실 거니까 만약에 내가 1이라는 문서 1이라는 논문을 보고 2라는 내가 쓰는 논문이 있어. 1 논문에 해당하는 거랑 2 논문에 해당하는 거에 퍼티큘러 같이 이제 요소 유사도에 해당하는 것과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오는 좀 그다음에 어떤 거가 가중치가 있는 단어가 있는지 그쪽으로랑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주는 AI 서비스 사이트 그런 것들하고 비교하면은 그러면은 그것도 너무 하나 더 아까 까먹을까봐 중간에 제가 여기다가 제 단톡 제 네. 개인 적어놓고 있었어요. 일단 기록은 중지할까요? 네, 그